네 번째 순서는 소아영양상담실 송지영 영양사님께서 장기 이식 이후 영양관리에 대해 강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를 오래 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네, 저는 어렵지 않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식 전후로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저는 이식 전에 영양 관리랑 이식 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식 전에 우리 아이들의 식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네, 여기 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과부족이 없게 해서 정상 성장과 정상 발달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식사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간이나 이제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제 문제가 있게 되면은 장기의 부전으로 인해서 먹는 영양소가 다 이렇게 흡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잘 쓰이지 않거나 더 많이 필요하거나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의 기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더 우리 아이가 동일한 또래보다 많게는 한 1.5배까지 더 먹어야 되는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먹어야 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식욕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못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비해서 좀 쓰이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 부전이 있거나 투석을 할 정도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들이 좀 결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부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우리 환아들은 그러면 조금 더 나의 신장 기능이나 나의 뭐 간 기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막 검색을 해보죠.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검색 사이트에 쳐봤어요. 간에 좋은 음식 했더니 거의 60만 개가 나와요. 막 이렇게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병원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간이나 이제 콩팥에서는 들어온 이제 영양소를 해독을 해주고 배설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대치법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성분들이 몸에 들어와서 더 간이나 콩팥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약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 뭐 특수한 엑기스, 무슨 즙, 무슨 파우더 이런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한 다음에 식사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예. 큰 수술을 했으니까 회복을 해야겠죠. 또 회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면역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약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장과 발달은 똑같이 중요하게 됩니다. 수술을 크게 했으니까 좀 더 뭔가 보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이식 후에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먹이는 분들이 계세요. 보양식. 많이 먹어야지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특히 투석을 하다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된 아이들은 확실하게 먹는 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단기간에 체중이 확 늘 정도로 먹는 게 제어가 안 되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먹는 게 필요한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식 후 먹는 약들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너무 급하게 있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충분하게 좀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딱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말씀을 못 드려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가 이식을 하면은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식하고 나서 몇 개월 초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조금 더 음식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드리는데 안 좋은 사례는
부모님들이 이거 다 빼가지고 애를 줄 게 없어서 애가 못 먹어요. 요건 좋지 않은 거죠.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후에 우리가 식중독,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열심히 하면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뭔가요? 예, 손 씻기입니다. 예, 음식을 준비하시기 전에 꼭 손 씻으시고, 우리 아이가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고,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예, 익혀 먹는 거예요. 뭐, 익히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생선, 회, 예, 이런 거. 그래서 꼭 익힌 거를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 물도 끓여 먹으래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약수물 이런 거. 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3가지만 잘 하시면은 나머지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3가지를 좀 잘 기억하셔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중독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러이러한 음식이래요. 다 익히지 않은 것들이죠. 다 중요한 식품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고 날로 먹었을 때 발생하기 쉽대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닭고기 요리를 먹은 다음에 식중독 발생이 많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근데 다 익혔대요. 왜 그랬을까요? 봤더니요. 조사를 해봤더니 닭고기를 생닭을 싱크대에서 씻겠죠. 씻을 때 물이 막 튀는 거예요. 옆에 식기랑 다른 행주 이런 데들. 그래서 그런 교차 오염 때문에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 음식들은 반드시 익혀 먹고 그다음에 다른데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도록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더불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뭐 길거리 음식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패스트푸드에서 파는 이런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익히지 않고 별로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공산품을 구매하실 때 마트 가시면은요, 요런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햇섭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셨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음식의 생산에서 이제 우리 소비자한테 오는 그 모든 공정을 위생적이다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햇섭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냉장고를 보여드린 이유는 냉장식품은 꼭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고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을 구입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X로 해놨어요. 이 아래 건 뭐가 문제일까요? 맞아요. 캔들은 대부분 다 살균멸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기는 좋은데 찌그러져 있는 건 안에가 이렇게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찌그러진 거 안 되고요. 요거는 왜 X일까요? 네, 위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속에 곰팡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길거리 음식이나 이렇게 따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파는 것들은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냉장고 열어봤어요. 왼쪽 냉장고와 오른쪽 냉장고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잘한 걸까요? 네. 잘하시네요. 자, 왼쪽의 문제는 뭘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막 해놨어요. 사실 이런 거가 평이한 모습인데, 그래서 항상 뭔가 준비하실 때는 다 밀폐돼서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시겠죠. 가급적이면은, 뭐 생선이나 육류는 좀 아래쪽에 다른 칸에, 그 다음에 반찬도 다른 칸에, 또 과일 다른 칸에, 서로 만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제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문제 해놨는데요. 다음 문제 말씀드릴게요. 가운데에 제가 X를 해놨어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위랑 아래랑요? 네. 손맛으로 줘야 될까요, 아이들한테요? 네, 손맛 안 되죠. 굉장히 손 씻기 중요하다고 했죠. 손 씻으시고, 손 조심히 안 되시고, 꼭 장갑을 낀 채로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첫 번째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날거 안 되고 익혀 먹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가끔씩 굉장히 청결한 부모님 중에서 이식한 아이가 혹시 감염이 될까봐 따로 독상을 주세요. 개인 방에서. 이러면은 될까요? 뭐 안 되진 않겠지만 그럼 아이가 잘 못 먹어요. 그쵸? 음식은 같이 먹을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식기 같은 걸 하실 때는 우리 아이랑 다른 식구들 거를 구분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조리기구용 조리기구, 그다음에 식기용 식기는 두 가지는 구분하는 게 좋으세요.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양푼에다가 불고기 양념을 막 했어요. 그래서 해서 먹었어요. 다음 끼니는 그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어요.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는 식기 따로 먼저 하시고 조리기구 따로 나중에 하시고 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나 좀 더 열심히 할래 라고 하시면은 칼이나 도마 같은 주로 쓰는 이런 조리기구들은 구분하는 게 좋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애 거랑 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생선이나 날 고기를 만지는 칼도마, 그 다음에 채소나 과일을 만지는 칼도마,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는 거가 확실하게 좀 보호자가 더 관리하기가 용이하십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영양 상담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혹시,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외과나 소아과 진료 보실 때 영양 상담을 의뢰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